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 바로 혈관 건강 리부팅 5가지 핵심 가이드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물론 중요하죠. 다들 신경 쓰시고요. 근데 오늘은 그 숫자들 너머에 있는 진짜 주인공이죠. 우리 혈관 자체의 상태를 좀 근본적으로 되돌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단순히 막힌 파이프 뚫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 같아요. 파이프 자체를 아주 새 것처럼 유연하고 튼튼하게 만든다.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좋은 비유네요. 이 자료가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일상에 5가지 기둥 있잖아요.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체중 조절. 이걸 통해서 혈관 기능을 회복하는 길을 제시하거든요. 네. 당신의 건강 여정에 정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통찰을 얻는 것. 이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제일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그 수치 관리하고 상태 개선을 딱 구분해서 보는 관점이에요. 아, 수치와 상태. 네. 많은 분들이 약 드시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수치를 정상 범위로 맞추는데 좀 익숙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숫자 낮추는 게 목표니까. 물론 그게 당장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이 자료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거죠. 혈관 내벽 세포의 기능 자체를 좋게 만들고 만성 염증을 줄이고 또 혈액순환의 유연성 같은 거요. 이런 혈관의 근본적인 상태를 좋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상쾌라는 어떤 그 바탕이 건강해지면 수치라는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정확합니다. 혈관 상태라는 무대가 건강해지면 그 위에서 보이는 수치는 자연스럽게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거 생각의 전환인데요. 단순히 증상만 누르는 게 아니라 그 병의 뿌리가 되는 환경 자체를 바꾸자. 생각해보면 눈 나빠지거나 콩팥 기능 떨어지는 문제들, 더 나아가면 심장이나 뇌질환까지 많은 만성질환들이 결국은 다 혈관 상태랑 깊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에 영양분이랑 산소 보내주는 필수 배관망이 혈관이니까요. 네, 이 배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거나 염증 때문에 손상되거나, 즉 상태가 나빠지면요. 눈이나 콩팥처럼 아주 미세한 혈관이 중요한 장기부터 타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더 큰 혈관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 수치 약으로 조절하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혈관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생활 습관 전략이 왜 중요한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기둥이죠. 바로 식습관부터 파헤쳐보죠. 자료에서 표현이 재밌었어요. 그릇 안에서 혈관이 정해진다. 네, 인상적인 표현이죠. 핵심 원칙 3가지가 딱 눈에 띄던데요. 첫째는 진짜 채소랑 과일을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먹는 거. 네. 둘째는 지방은 좀 가려 먹어야 한다. 특히 오메가3 많은 생선이나 견과류, 씨앗, 아보카도 이런 좋은 지방 섭취를 늘리는 거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정제 탄수화물, 예를 들면 흰빵, 흰면 이런 거요. 그리고 소위 초가공식품이나 설탕 많이 든 음료, 이건 최소화해라 이거죠. 네, 여기서 그 초가공식품이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가공된 음식이랑은 좀 달라요. 네. 보통 집에서는 잘 안 쓰는 첨가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나 성분표가 막 빼곡하고 복잡한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재료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음식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설탕 잔뜩 든 음료나 과자, 사탕은 당연하고요. 라면이나 대량 생산되는 빵, 시리얼,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육, 냉동 피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좀 일으키고 혈관 공간에는 별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냥 가공식품하고는 좀 결이 다른 거군요. 확실히 좀 피해야 할 것들이 명확해지네요. 근데 요즘 건강 생각해서 주스나 스무디 드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네, 많죠. 이것도 자료에서 되게 흥미로운 팁을 주더라고요. 그냥 갈아 마시는 거랑 짜서 마시는 거, 이게 다르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섬유질을 싹 걸러내고 액체만 짜서 마시는 걸 착즙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과일이나 채소를 그냥 통째로 넣어서 섬유질까지 같이 갈아 마시는 블렌딩 방식이 혈관 건강에는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해요. 오, 왜 그런 거죠? 섬유질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일단 포만감을 주니까 과식을 좀 막아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확 늦춰줘요.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팍 치솟는 거 있잖아요. 혈당 스파이크. 이걸 완화하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아, 혈당 스파이크가 자꾸 반복되면 혈관 내벽에 계속 부담을 주거든요. 와, 그 차이가 정말 중요하군요. 그냥 마시는 형태만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몸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르네요. 그래서 추천하는 스무디 레시피도 있었죠? ABC 스무디, 사과, 비트, 당근. 네. 아니면 ACC 스무티, 사과, 당근, 양배추 이렇게요. 네, 그 조합들이 괜찮죠. 여기에 물이나 레몬즙 조금 넣고 아몬드 같은 견과류나 아마씨 한 스푼 넣으면 지방이랑 식이섬유가 보충돼서 혈당 조절에 더 좋다는 팁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게 당 흡수를 더 완만하게 해주죠. 근데 혹시 좀 맛이 너무 건강한 맛이라거나 밍밍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팁 같은 건 없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만약에 단맛을 조금 더 하고 싶으시면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를 조금 넣어보세요. 아, 베리리오. 네, 베리류가 당분 함량이 비교적 낮으면서 항산화 성분이 엄청 풍부하거든요. 아니면 아보카도를 한 4분의 1개 정도 넣으면 질감이 확 부드러워지고 건강한 지방도 더해지니까 포만감도 높아지고 맛도 훨씬 풍부해져요. 오, 아보카도.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중요한 건 설탕이나 먹꿀, 시럽 이런 걸 추가하는 대신에 이런 자연 재료를 활용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혈관형 접시 꾸미기라는 개념도 되게 따라하기 쉬워 보였어요. 네, 그거 아주 실용적이죠. 접시 절반은 뭐 샐러드 채소나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여러 가지 색깔 채소로 채우고 그렇죠, 알록달록하게. 나머지 4분의 1은 생선이나 두부, 달걀, 콩 같은 좋은 단백질. 마지막 4분의 1은 귀리, 퀴노아, 현미밥 같은 통곡물이나 뭐 고구마, 단호박 같은 뿌리 채소 이렇게 구성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올리브 오일 한두 스푼, 견과류 한 줌 정도 곁들이고요. 딱 그렇게만 하셔도요, 자연스럽게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들을 아주 균형 있게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지방 선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메가3 지방산 있잖아요. 등푸른 생선이나 들기름, 호두 같은 거, 그리고 단일 불포화 지방,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카놀라유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드시고 네. 반면에 마가린이나 쇼트닝에 많은 트랜스 지방 이건 뭐 당연히 피해야 하고요. 옥수수유나 콩기름에 많은 오메가6 지방. 이게 물론 필요하긴 한데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줄이고 또 붉은 육류의 기름진 부위나 버터 같은 포화지방도 줄이는 게 핵심이죠. 지방도 종류가 참 다양하네요. 네, 물론 제일 피해야 할 건 아까 말씀드린 흰빵, 흰면, 설탕음료, 과자, 가공육, 그리고 과음이랑 과식이죠. 네. 식습관만 정말 제대로 챙겨도 혈관 상태가 확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운동입니다. 자료에서는 운동을 가장 강력한 혈류 스위치라고 표현하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혈액순환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네. 그때 혈액이 혈관 내벽을 이렇게 쓱 스치면서 지나가면서 물리적인 자극을 주게 돼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전단력, 시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전단력? 좀 어렵네요.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혈액이 혈관벽을 마사지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마사지 자극이 혈관 내벽 세포들한테 보내는 신호 같은 거예요. 야, 너희들 깨어나. 더 활발하게 일해야지. 혈관 부드럽고 건강하게 유지해. 뭐 이런 식으로 외치는 거죠. 와, 재밌네요. 혈관한테 말을 거는 것 같다니. 네, 이 신호 덕분에 혈관 내피세포에서는 혈관을 넓혀주는 물질, 뭐 대표적으로 산화질소 같은 거요. 이런 것들 분비가 막 촉진되고 염증 반응은 억제되고 그러면서 혈관 기능 자체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혈관 스스로 건강해지도록 만드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셈이죠. 와, 그냥 칼로리 태우고 근육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네요. 진짜 신기한데요. 그럼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목표치가 꽤 구체적이었어요. 주 5일, 유산소 30분 더하기, 근력 20분. 네. 그리고 하루에 6,000보에서 10,000보 걷기. 솔직히 매일 이렇게 챙겨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혹시 뭐 짧은 시간이라도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자료에서도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유산소랑 근력을 각각 한 15분씩만 시작해도 괜찮다고 제안해요. 15분씩. 네. 중요한 건 뭐 거창하게 계획 세우는 것보다 일단 시작하고 꾸준히 하는 것 그 자체예요.
집에서 할 수 있는 20분 루틴 예시도 나와 있잖아요. 의자 짚고 플랭크 하는 거, 마운틴 클라이머, 스쿼트, 제자리 뛰기나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거예요. 네. 이런 간단한 동작들을 짧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혈류 속도를 높여서 아까 말한 그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시간이 정말 없다. 그래도 이것만은 꼭 하셨으면 하는 거. 바로 식후 10분에서 15분 걷기입니다. 아, 그거 저도 딱 보고 이거다 싶었어요. 점심 먹고 바로 자리에 털썩 앉는 대신에 잠깐 산책하는 거요. 이게 그렇게 효과가 좋은가요? 네, 아주 간단한데요. 효과는 정말 강력합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때 가볍게 걸어주면 우리 근육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쓱 가져다 써요. 덕분에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팍 치솟는 걸 막아주고 인슐린 분비 부담도 덜어주죠. 와.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혈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시간이 없으면 정말 딱 10분이라도 좋습니다. 10분. 네, 점심시간에 저녁 식사 후에 잠깐 짬내서 걷는 습관이 혈관 건강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와, 식후 10분 걷기. 저부터 당장 실천해야겠는데요. 당신도 혹시 점심 드시고 바로 앉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딱 10분만 한번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식단이란 운동으로 몸의 기초를 좀 다졌다면 이제 이 모든 걸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를 살펴볼 차례네요. 세 번째 기둥,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자료에서는 자율신경이 혈관을 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몸에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크게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두 가지로 나뉘어요. 교감신경은 주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반응 있죠.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몸을 딱 긴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때 혈관은 시축하고 혈압은 오르죠. 네.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쉬고 소화시키는 반응, 몸을 이완시키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는 혈관이 이완되고 심박수도 안정되고요. 문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상태가 계속되면 이 교감신경이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이 계속 긴장 모드, 비상 모드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이게 혈관을 계속 수축시켜서 혈압을 높이고 혈관 벽에 계속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뒷목 뻣뻣해지고 혈압 오르는 느낌 드는 게 다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렇죠. 결국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잘 잡는 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자고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강조하는 거군요. 네. 근데 솔직히 뭐 야근이나 육아 때문에 7시간 이상 자기 어려운 분들 진짜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 좀 먼 목표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혹시 뭐 작은 시작점이라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상적인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죠. 그럴 때는 수면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에 좀 더 신경 쓰는 게 중요해요. 질. 네. 예를 들어서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화면 같은 블루라이트 나오는 거 안 보는 거, 침실을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거,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꽤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자료에서 제안하는 3분 호흡 루틴, 이거 아주 좋습니다. 시간, 장소 구애 안 받고 하기 좋거든요. 3분 호흡 루틴이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먹고 나서, 잠들기 전, 이렇게 하루 3번, 딱 3분만 투자하는 거예요. 4초 동안 숨을 코로 들이쉬고, 6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고, 이걸 한 15번 정도 반복하는 겁니다. 4초 들숨, 6초 날숨. 네,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과 혈관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오, 기억해둬야겠네요. 4초 들숨, 6초 날숨. 짧은 명상이나 감사일기 쓰는 것도 염증이나 스트레스 지표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겠어요. 자, 네 번째 기둥입니다. 금연과 절주.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 같긴 한데 자료에서는 표현이 아주 강력해요. 혈관에 남는 게 없다. 네, 그만큼 혈관 건강에는 정말 치명적이라는 의미죠. 특히 흡연은요, 담배 연기 속에 있는 수많은 유해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돌면서 혈관 내피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혀요. 직접 손상이요? 네, 비유하자면 혈관 안쪽 벽을 4포로 계속 긁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헉.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액도 끈적이게 만들어서 혈전 위험도 높이죠.
몸속에 녹쓰는 현상, 즉 산화 스트레스도 엄청 가속화시키고요. 정말 혈관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흡연이 혈관벽을 직접 사포로 긁는 거라냐. 정말 심각하네요. 그럼 술은 어떤가요? 뭐 적당한 음주는 오히려 괜찮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 음주에 대해서는 사실 여전히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만 이 자료에서는 과음의 위험성을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한두 잔 넘어서는 과음은 간에 부담 주는 건 물론이고요. 혈압이랑 맥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중성지방 수치도 높이고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 아주 큰 변동성을 일으킵니다. 아, 그래서 가능하면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게 최선이고요. 만약 마시더라도 일주일에 1회를 넘지 않도록, 그리고 한 번 마실 때 맥주 한 잔, 한 350ml 정도? 아니면 와인 한 잔, 150ml 정도. 그 정도로 양을 제한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렇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혈관 건강 측면에서는 진짜 남는 게 없는 행위들이죠. 담배나 술이나. 네, 머리로는 다 알지만 실천이 진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혹시 이 자료에서 금연이나 절주 성공률을 좀 높이는 작은 팁 같은 것도 언급하나요? 이 자료는 주로 왜 금연과 절주가 혈관 건강에 필수적인지 그 이유를 강조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론보다는요. 그것들이 혈관 상태에 얼마나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서 행동 변화의 동기를 좀 강하게 부여하려는 목적이 커 보입니다. 다만 금연 클리닉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술 없는 날을 딱 정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점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의지의 문제와 더불어 왜 끊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중요하겠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체중과 허리둘레 관리인데요. 이것도 표현이 재밌어요. 복부가 신호등이다. 왜 하필 복부일까요? 팔뚝살이나 허벅지살도 있는데. 그게 단순히 살이 찌는 것보다 지방이 우리 몸 어디에 쌓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배 안쪽, 그러니까 내장 사이에 끼는 내장 지방, 이게 문제입니다. 내장 지방. 네. 이 내장 지방은 그냥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활동적인 내분비 기관처럼 행동합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나쁜 신호물질들, 사이토카인 같은 거요. 이런 걸 마구 분비하고요. 또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들을 막 내뿜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걸 높여요. 인슐린 저항성이요? 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우리 몸이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럼 이게 결국 혈관 손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둘레, 허리둘레가 내장 지방의 양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빨간불인지 노란불인지. 와, 내장 지방이 염증 공장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그럼 허리둘레는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해야 할까요? 그리고 체중은 얼마나 빼야 효과가 있을까요? 막 10kg, 20kg 빼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허리둘레 기준은요. 남성은 90cm, 그러니까 약 35인치 미만, 여성은 85cm, 약 33.5인치 미만입니다. 90, 85. 네. 근데 이건 평균적인 기준이고 개인의 체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지표로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더 희망적인 소식은요. 그렇게 막 엄청난 체중 감량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 정말요? 네. 현재 체중의 5%에서 7% 정도만 감량해도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5에서 7%요? 네. 예를 들어서 체중이 80kg이신 분이라면 한 4kg에서 5.6kg 정도, 그 정도만 감량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와, 5에서 7% 감량. 생각보다 되게 해볼 만한 목표인데요.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목표죠. 전체 체중 변화랑 함께 허리둘레 변화도 꾸준히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핵심 기둥,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 체중 허리둘레 관리, 이게 어떻게 혈관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기둥들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실제로 세울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인 실천 전략하고 궁금증 해결 부분을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 나눴던 스무디 활용법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시판 주스, 특히 과당 많이 들어간 거 말고요. 집에서 통과일하고 채소를 섬유질까지 같이 갈아 마시는 블렌딩 스무디라는 점. 이게 중요하고요. 네.
블렌딩. 그리고 당도 높은 과일보다는 채소 비중을 좀 더 높이고 견과류나 씨앗류 있잖아요. 아마씨나 치알씨드 같은 거 한 스푼 추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건강한 지방도 보충하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 네. 이런 스무디는 특히 바쁜 아침 시간에 채소랑 섬유질을 아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혈관 건강 망치는 나쁜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대체 행동을 딱 제시해 준 점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게 실천에 도움이 많이 되죠. 예를 들면 식후에 바로 소파로 직행하는 대신에 딱 10분에서 15분 걷기, 네. 밤늦게 야식 먹는 대신에 저녁 식사 시간을 좀 앞당기는 거, 잠들기 한 3, 4시간 전에는 식사 끝내기, 그렇죠. 또 습관적으로 마시는 단음료 대신에 물이나 탄산수, 허브티 같은 거 마시기, 이런 식으로 해요. 맞습니다. 또 흰빵이나 흰면 대신에 통곡물빵이나 현미밥, 귀리 같은 거 선택하고요.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50분에 한 번씩 알람 맞춰놓고 딱 5분이라도 일어나서 스트레칭하는 습관 들이는 거. 이것도 아주 좋고요. 아, 50분이라고 5분 스트레칭. 네. 그리고 금연이나 절주가 정말 어렵다면 혼자서 막 힘들어하지 말고 금연 클리닉 등록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일주일에 술 안 마시는 날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네. 정말 작지만 꾸준한 행동 변화가 결국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심지어 이 자료에는 2주 리부팅 플랜이라고 해서 약간 입문용 계획표 같은 것까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처음 3일 적응기에는 채소 늘리고 물 마시고 식후 걷기, 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이런 좀 비교적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요. 네. 4일에서 7일, 가속기에는 스무디 마시기 시작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고 간단한 근력 운동 추가하고, 그렇죠. 조금씩 강도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8일에서 14일, 정착기에는 통곡물이나 해산물, 콩류 섭취 늘리고 아까 말한 호흡 루틴 실천하고 주말에 좀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습관을 만들어가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네. 그 2주라는 기간 동안 좀 집중적으로 좋은 습관들을 한번 시도해보면서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직접 느껴보는 게 목표예요. 2주 후에 아침에 잰 맥박수가 좀 안정됐다거나, 잠을 좀 더 잘 자는 것 같다거나, 식후에 느껴지던 피로감이나 몸 부종 같은 게 줄었다거나,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스스로 기록해보는 거, 이게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오, 작은 성공 경험이 계속 실천하게 만드는 힘이 되니까요. 와, 정말 실천 중심적인 가이드네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랑 답변도 잘 정리되어 있었죠. 첫 번째 질문, 이렇게 생활 습관 바꾸면 나 지금 먹고 있느냐 끊어도 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답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절대로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네. 지금 드시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같은 것들은 현재 당신의 혈관 건강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처방된 걸 수 있어요. 다만 꾸준히 생활 습관 개선 노력을 하셔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속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관리가 된다면 그때는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에 약의 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조절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 네,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이 결정은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만 해요. 절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약 조절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꼭 기억해야겠네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스나 스무디가 오히려 당을 올리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눴었죠? 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요. 설탕 첨가된 숲한 주스나 과일만 잔뜩 넣고 섬유질은 싹 걸러낸 착즙 주스, 이런 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자료에서 권장하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죠. 채소 비중을 높이고 잎채소, 오이, 샐러리 이런 거요. 과일은 아주 소량만 사용하고 사과 반 개나 베리류 한 줌 정도, 여기에 견과류나 씨앗류 또는 아보카도를 추가해서 섬유질이랑 건강한 지방 함량을 높인 블렌딩 스무디. 아하. 이렇게 만들면 당 흡수가 훨씬 완만해져서 혈당 스파이크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가 핵심인 거죠. 만드는 반식의 차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운동은 언제가 가장 좋나요? 아침, 저녁, 이것도 궁금해요.
네, 운동 효과를 최고로 높이는 최적의 시간에 대한 연구들이 있긴 있어요. 뭐 아침 공복 운동이 좋다더라, 저녁 운동이 근육 생성에 좋다더라. 근데 이 자료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원칙을 강조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당신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 내가 아침형 인간이라 아침 운동이 편하고 꾸준히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요. 저녁에 시간이 나고 그 시간에 하는 게 꾸준히 할 수 있다면 저녁 운동도 충분히 좋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내 생활 패턴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 자체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네. 다만 아까 여러 번 강조했듯이 식후 10분에서 15분 걷기는 식후 혈당 관리에 특히 유익하니까 가능하다면 이 시간은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점, 그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혈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고 또 실제로 뭘 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볼 수 있는 5가지 액션 플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매 끼니 내 접시의 절반을 알록달록 다채로운 채소로 채워보기. 네, 둘째, 식사 후엔 의자 대신 딱 10분이라도 걷기. 좋습니다. 셋째, 설탕 잔뜩 든 음료 대신에 채소 듬뿍 넣은 블렌딩 스무디 하루 한 잔 도전해보기. 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넷째, 잠들기 전 딱 3분 4초 들숨, 6초 날숨 호흡으로 하루의 스트레스 싹 흘려보내기. 그렇죠. 다섯째, 담배와는 멀어지고 술자는 좀 줄이고 가끔 허리둘레 한번 재보기. 완벽하네요.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억지로 약으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 숫자들이 나오는 근본 원인, 바로 우리 혈관의 상태 자체를 건강하게 바꾸는 겁니다. 네, 상쾌해. 생활 습관의 변화라는 게 뭐 마법처럼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지는 않죠.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또 지속 가능한 혈관 건강 관리법이에요. 건강한 혈관 상태는요, 당신의 꾸준한 노력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아주 값진 결과물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5가지 핵심 기둥 외에도요. 어쩌면 당신의 혈관 건강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 아주 개인적인 장애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습관인가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꼭 자극적인 음식으로 푸는 경향인가요? 이번 주 당신의 혈관 건강을 위한 길에 놓인 그 작은 걸림돌 하나를 한번 정면으로 마주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넘기기 위해서 아주 작은 시도 딱 하나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